자,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면요. 2024년 12월 27일 탄핵 심판이 접수가 됐고 25년 2월 19일 변론 절차를 종결을 했습니다. 33일 만에 그러니까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 기각 또는 이 각하 이거를 전망하고 있다는데 뭐 근거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이유는 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대행 선고를 별도로 먼저 선고한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윤 대통령과 그 탄핵과 관련된 소추 사유가 겹치다 보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과 관련되는 선고에 예고편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날 선고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과 어긋나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먼저 선고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선고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결정을 미리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 한마디로 미리 심증을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에 미쳐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것을 그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하기 이전에 절차적인 문제를 해서 각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체적인 걸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지난번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까지는 터치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뒀을 때는 결국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8대 0에 가까울 정도로 본안이 들어가기 전에 각하 내지는 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 그런 취지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하나 기각이 유력하다 이렇게 좀 진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민주당에서조차 사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전망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김계표 의원 같은 경우에 증거가 많지 않다라면 증거가 많지 않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용적인 부분하고 실제 선고일을 예상보다 달리 대통령의 선고에 앞서 선고일을 지정한 것 두 가지를 좀 같이 연관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인용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검찰의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당일 국무회의 형식의 어떤 자리에 참석을 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결국에 그 형식적 그 국무회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로 방조의 이 위법 사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겁니다. 당시 만약에 이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3인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하면 6인 헌법재판소 체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는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유연히 심각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이 국회 선출 목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 위법인 건 분명하죠. 다만 파면에 이를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반면에 인용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선고 일정상으로 보면 이제 그래서 기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이 평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키면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일정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선고 일정을 월요일로 잡았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기각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주 내에 인용의 선고 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에 불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 그건 차분차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윤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의 선고일이 앞선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힘과 극우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도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겠다는 망상과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요, 윤석열 대통령 선고보다 한독수 대행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 요거 좀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대행의 선고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그러면 윤 대통령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성추윤 부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법재판을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아까 싱크에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우선으로 한다. 왜냐하면은 모든 고위공직자,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이 원칙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것 아니지 않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이 먼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해석을 또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일 것이다. 이렇게 각자 다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날짜가 조금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것,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이 갑자기 앞서 나오게 된 것, 이런 것들 뭔가 하나 나올 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사회적 혼란은 점점 커지고 그 양측 지지자들은 점점 흥분의 그 수치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저는 큰 차원에서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모아졌다라고 보세요? 성치윤 부의장께서는? 저도 뭐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지금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를 먼저 내렸고 뭐 또 어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는 한 주 내에 어떻게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심판을 먼저 같이 낼 수 있겠느냐라는 예측도 있는 반면 네. 또 한쪽에서는 월요일 날 내렸으니 금요일 날 내리는 건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시기적 조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